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주제에 지금 보이시듯이 뭐라고 써 있어? 라고 누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데? 라고 대답을 할 때 어디에 뭐가 써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영어로 전달하면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디에 써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많이들 여러분들이 영작하거나 말하는 방식은 쓰다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something is written 이라는 형식으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어디에 뭐가 써 있다라고 얘기할 때 write을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 또 제가 방금 전에 어디에 뭐가 써 있다라고 할 때 무조건 write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write를 쓰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예문 하나를 좀 비교해 보라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제 편지를 썼어 라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 문장의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write를 사용해서 영작을 해야 되는 문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뭔가를 작성하거나 기록했다라는 게 뭔가 핵심이 되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그렇게 뭔가 쓰거나 작성하거나 기록하는 게 핵심인 문장엔 당연히 write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제 편지를 썼어를 영작을 해보면 나는 I 썼다는 write의 과거형인 wrote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wrote를 써놓고 편지를 썼으니까 편지에 a letter를 쓰고 시간이나 장소에 관련된 말은 맨 끝에 쓰기로 했으니까 맨 뒤에 yesterday만 달아주면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I wrote a letter yesterday. I wrote a letter yesterday가 완성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편지는 어제 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자, 주어가 그 편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the letter를 제일 먼저 맨 앞에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동사를 보니까 쓰다라는 동작이 나와 있지만 letter는 스스로, 편지라는 애는 스스로 자기를 막 쓸 수가 없는 아이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물건이 이런 써지는 동작을 당했다고 했을 때는 수동으로 써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써졌다라고 과거로 돼 있으니까 과거에 해당하는 비동사 하나를 was로 써주고 그 다음에 쓰다라는 동작을 pp형으로 나타낸 여기에 있는 written을 그대로 카피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제에 대한 시제는 또 문장 맨 뒤에 넣어주면 이렇게 The letter was written yesterday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거 두 문장 자체는 정말 작성하거나 기록했다라는 게 핵심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write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랑 하게 될 것은 어떤 표지판이나 공지문에 뭐라고 써 있냐 즉 기록하는 게 핵심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 있느냐 어떤 메시지가 나와 있느냐를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쓰다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보통 say, 말하다라는 것처럼 물건이 말하다라고 우리말에는 나타낼 수 없지만 영어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지판이나 공지문이 말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나타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만한 매체, 표지판이건 공지문이건 이런 매체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간단하게 영어로 한번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지판은 영어로 a sign 해서 sign 자체가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가에는 교통 표지판 있잖아요. 뭐 스탑 사인이라든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이정표처럼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sign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지는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a letter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공지문은 영어로 a not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otice가 공지 또는 공지문 모두가 notice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엘리베이터 안에 붙어있는 그런 종이에 뭐라고 이제 몇 월 며칠 날 어떤 게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공지문도 다 notic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결과, 시험은 뭐 exam, test 아무거나 하실 수 있고요. 결과는 이제 result,
라고 해서 그대로 하면 뭐 a exam result 아니면 a test result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test result라고 테스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표지판에 뭐라고 써있니? 라고 물어보게 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를 먼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써있다라고 해서 write를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는 뭔가 작성하거나 기록하는 게 주가 되는 문장이 아니라 표지판에 어떤 정보가 나와 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say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써있냐고 물어봤으니까 what을 맨 처음에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써있니, 뭐 말하고 있니, 앉아있니, 서있니, 일반적인 동사가 나올 때 그걸 물어볼 때 우리가 항상 do나 does를 활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표지판은 지금 하나이고 제 3인칭이에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3인칭이기 때문에 do가 아닌 does를 사용해 보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what does 그리고 그 표지판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the sign 더 쓰고 sign 그리고 써있냐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읽어보면 What does the sign say? What does the sign say? What does the sign say? 하면 표지판에 뭐라고 되어 있어? 뭐라고 나와 있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는데? 라고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sign 자리에만 letter를 딱 넣어주시면 되고 그 편지라고 할 거기 때문에 더를 달아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What does the letter say? 가 될 겁니다. 그러면 What does the letter say? What does the letter say? What does the letter say? 하면 편지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되겠죠. 만약에 야, 공지문에 뭐라고 써 있는데?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자, letter 자리에 notice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What does the notice say? What does the notice say? What does the notice say?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의하실 것은 노티스의 쓰가 또 우리나라의 쌍시옷 같은 발음이고 say도 우리나라의 쌍시옷 같은 발음인데 두 개를 다 각각 발음해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비슷한 사운드가 나올 때는 한 번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does the notice say? What does the notice say? 하시면 되는 거죠. 시험 결과에 뭐라고 나와 있어? 뭐라고 써 있어? 할 때는 test result만 notice 자리에 쏙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What does the test result say? What does the test result say?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뭐라고 나와 있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의문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 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자, 그런 대답을 하기 전에 오늘 사용할 단어들을 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창문 청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창문 청소를 그대로 영작을 해야 될 텐데 창문은 window, 청소는 cleaning이라서 window cleaning이라고 이따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발음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window cleaning, window cleaning. 이 창문 청소이고 자, 속도를 늦추다라는 말을 이따가 사용하게 될 건데 속도라고 해서 무조건 속도의 스피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를 늦추다는 slow down 이라고 얘기해주면 속도를 늦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속도를 몇 킬로까지 낮추다 라고 해서 자, 시속 몇 킬로까지를 표현하고 싶다면 까지의 to를 넣어주시고 이게 30km인지 아니면 40km인지 해당하는 속도의 단위를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비록 속도를 늦추다의 slow down은 뭔가 차를 운전할 때의 속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뭔가를 굉장히 허겁지겁 먹고 있을 때 slow down 할 수도 있고 누가 얘기를 흥분해서 굉장히 빨리 얘기할 때도 slow down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올 단어는 학비를 내다라는 단어인데 돈을 내다라는 말은 우선 pay를 쓰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학비는 영어로 tuition이라고 할 수도 있고 tuition fees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여기에 이제 fees가 돼 있냐면 tuition을 낼 때 보면은 그냥 순수한 학비 말고도 뭐 기타 제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막 다 껴져 있어요. 그래서 tuition fees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학비를 내다 pay tuition fees라고 오늘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나 가스를 연결하다를 오늘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사를 들어가기 전에 전기가 연결이 돼 있거나 가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얘기할 때 연결하는 거를 뭐 진짜 커넥트를 쓰는 건 아니고 그런 걸 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서 셋업을 시킨다고 우리나라도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셋업을 쓰시면 되고요. 전기랑 가스를 따로따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전기, 가스는 다 하나로 해서 utility라고 표현을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set up utilities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안에 전기도 연결하고 가스 업체랑 말해서 가스도 미리 연결해 놓고 하는 작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set up utilities, set up utilities, set up utilities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약을 먹는 거를 얘기를 할 텐데 이따가 take medicine, take medicine, take medicine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표지판이 나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끔 시키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나라 말로 대충 해석을 하면 나한테 뭐뭐 하라고 써있네 정도가 되겠죠. 이럴 때는 보통 내가 어떤 동작을 완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should를 이용하면 의미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표지판에 30km로 천천히 가라고 써 있어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한다면 자, 그럴 때 그 표지판에 써 있다를 그대로 영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이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표지판이니까 the sign이 주어는 주어가 되고 그리고 써 있어를 말하다로 대체를 해서 says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s가 붙은 이유는 the sign이 3인칭이고 그리고 하나이기 때문이죠. The sign says 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주어 동사의 문장을 뒤에 쏙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인 30km로 천천히 가라의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30km로 천천히 가야 할 주체는 바로 나이니까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이 속도로 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should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천히 가는 거 아까 slow down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속도를 늦춰서 가는 거. 30km까지 낮춰서 가라는 거기 때문에 slow down to 30km per hour를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sign says I should slow down to 30km per hour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얘기할 때 says를 또 says라고 발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says가 아니라 그냥 the sign says, the sign says 라고 says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보고 학비 내라고 써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 편지가 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the letter가 이번에는 말한다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the letter 그리고 말한다의 says가 또 되는 거죠. letter가 또 3인칭이고 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어가 누군지 봤더니 학비를 내야 할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나이니까 I를 써주고 I should 하고 그 뒤에 아까 학비 내는 게 pay tuition fees 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 letter says I should pay tuition fees. The letter says I should pay tuition fees. The letter says
I should pay tuition fees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그 공지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사를 들어가기 전에 전기랑 가스를 미리 연결하라고 써 있더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공지문이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the notice가 말하고 있다 해서 notice says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사 전에 가스를 미리 연결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I should을 먼저 써주시고요. 아까 연결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걸 셋업 한다고 얘기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셋업하고 utilities를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스랑 전기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utilities를 쓰고 마지막 남은 게 이사 전에가 있습니다. 뭐뭐 전에를 나타낼 때는 before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죠? 자, before 다음에 써줄 수 있는 게 주어 동사를 예쁘게 넣고 싶으면 주어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주어는 바로 이사 들어가는 나가 주어기 때문에 I, 이사 들어가는 건 move in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The notice says I should set up utilities before I move in. The notice says I should set up utilities before I move in. 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should를 쓴 사례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라고 써 있어 이기 때문에 내가 뭐뭐를 해야 함으로 제가 should를 쓴 것 뿐인데 should를 사용을 꼭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시험 결과에 나 합격했다고 써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 결과에 써 있어를 그대로 영작한 것은 the test result가 또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 test result가 그러니까 말한다라고 해서 says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says를 써놓고 나 합격했어만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내가 이미 합격을 했기 때문에 I 쓰고 합격하다는 영어로 pass잖아요. 그래서 passed를 써주시면 합격했다고 이렇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에는 굳이 should가 들어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test result says I passed. The test result says I passed. 해도 충분히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should가 필요 없는 문장 한 가지를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공지문이 이제 말하기를 이니까 the notice says가 되겠죠. 자, 오늘 오후에 창문 청소가 시작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notice says는 앞에 썼다고 치고요. 창문 청소가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동작을 하는 게 창문 청소입니다. 그래서 window cleaning을 이제 앞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시작하는 거니까 약속이 이미 잡혀 있는 것은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도 현재로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tart를 써주시면 되고 여기에 오늘 오후만 뒤에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The notice says window cleaning starts this afternoon. The notice says window cleaning starts this afternoon. 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 뭐뭐라고 써 있어 라고는 돼 있지만 정말 작성하거나 기록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written이 아닌 say를 쓰는 것이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질 미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처방전에 뭐라고 써 있니?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처방전에 하루 3번 약 먹으라고 써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댓글에 영작을 한 버전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처방전이라는 말을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처방전은 영어로 prescription 이라는 단어의 힌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어디에 뭐가 써 있어 라고 누구에게 전달을 해줄 때는 written이 아닌 say를 쓸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